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류세이쿤입니다. 맨날 다른 장르 영상 올리다가 오랜만에 작곡 입시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요즘 왜 이렇게 영상이 잘 안 올라오냐고 물으신다면 요즘 저는 사진 찍으러 다니라 매우 바쁩니다. 조만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사진과 도성음악을 결합해서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해 두고 오늘은 작곡 입시의 3요소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고요. 작곡, 특히나 3부 형식 그리고 화성학, 청음까지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나 좋아요 이런 거 놔두고 정말 1대1 레슨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토그래퍼 중에 오길수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길수 형이 제가 사진을 처음 배울 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영상 중에 사진 독학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쪽에 띄워놓을게요. 여기에 보면 그 셔터 스피드, 뭐 조리개, ISO 등 뭔가 되게 기본적인 설명들을 잘 해주셨거든요. 쉽게.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저도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이렇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셨던 영상처럼 저에게도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인생의 모토 중 하나인데요.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눠주는 게 제 인생의 모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하나씩 학교 선배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처음 작곡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훨씬 더 작곡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작곡 입시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에서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티브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모티브가 전부라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니에요. 사진으로 말하면 피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찍어야 되는데 만약 찍을 상대가 없다면 또는 전부 암흑으로 가득 찬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티브에서 음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음악을 연주할 게 없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걸 작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곡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존 케이지 4분 33초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도 사실은 쉼표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음악적 요소로 모티브를 이어나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일단 예외로 두자고요. 모티브는 음악의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떡볶이를 할 때 오늘은 파를 넣어볼까, 양파를 넣어볼까, 당근을 넣어볼까 이런 뭐 고민을 하는 것처럼 어떤 한 모티브 안에도 어떤 재료를 넣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콩나물 들어가는 떡볶이도 봤거든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넣어볼 수 있는 요소인 거죠.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예제로 쇼팽 발라드 4번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전주 그리고 본 음악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전주부터 한번 모티브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주어진 재료를 찾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한번 찾아볼지 제가 한번 기준을 대충 세워봤거든요. 첫 번째, 음고와 조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왼손이 멜로디를 하고 있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솔 이렇게 가고 있고 내성이는 도를 이어나가면서 지속음의 역할을 하고 있죠. 조성은 F 마이너, 그러니까 플랫 4개긴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듣기에는 C 메이저처럼 들립니다. 그랬을 때 왼손은 미래도, 오른손은 솔을 분석해보면 결국 이 모티브는 그냥 으뜸마음 덩어리일 뿐인 거죠. 두 번째,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은 악상 기호는 피아노 여리개로 시작을 하고요. 왼손은 점점 작아지고 오른손 반주는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티큘레이션입니다. 이음줄에 스타카토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메조 스타카토라고 하죠. 그리고 슬러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템포예요. 안단테잖아요. 이 음악은 느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화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면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서는 두 번째 마디에 C 플랫을 넣음으로써 부속화음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알레그레토라든가 아니면 비바체일 순 없겠지만 비바체라면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러고 날아가면 이제 음악이 안 들리니까 사실 어떤 화성의 변화보다는 이 텍스처를 얼마나 빠르게 칠 수 있게끔 리듬의 형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두 번째, 본 음악의 모티브입니다. 음고와 조성은 F마이너 정도로 분석을 해봅시다. 왼손 반주는 뭐 전형적으로 쿵짝짝 쿵짝짝 뭐 이런 형태고요. 다이나믹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티큘레이션도 뭐 전주와 유사합니다. 템포는 그대로 이어져 나가고 있죠. 아템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발전을 해나갈 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 여러분들이 이 곡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작곡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사하게 이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프레이즈 종결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손 멜로디를 보시면 전주 모티브의 왼손 멜로디와 같은 리듬을 사용합니다. 전주에서 딴딴딴따란 요거를 딴딴딴따라리라라란 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이어나가죠. 대신 마지막에 16분음표 4개를 추가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요소를 제시합니다. 음악의 어떤 새로운 양상을,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이 발라드의 핵심인 시퀀스를 강조하게 됩니다. 보면 띠라라라라리라리라라란 할 때 안에도 띠라라라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외성의 움직임을 모티브의 종결부에서 어떤 새로운 요소로 가져왔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시퀀스에서 한 번 더 내성에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모티브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티브 안의 요소를 이용해서 플러스 음악이 진행되면 새로운 요소를 조금씩 추가하고 이 새로운 요소를 이용해서 음악의 중요한 부분을 고조시키는 것, 그리고 그럴 때는 성부를 추가해서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3부 형식의 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입시 음악에서 비는 절대 비가 아닙니다. 오해를 살만한데 비는 맞아요. 비는 맞는데 너무 다른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수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 내로 작곡을 못 끝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 내로 작곡을 해서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8마디, 8마디, 8마디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그 내의 개연성이 너무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음악의 흐름이 다 깨져버립니다. 입시 음악은 입시이기 전에 음악이 먼저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에 이상하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건 억지로 할 게 아니라 A와 B의 연관성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비율은 한 8대2에서 7대3 정도입니다. 같은 게 더 많아야 합니다. 너무 다르면 관객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무조건 말고 이해를 하세요. 흔히들 많이 오해하는 건데 제가 질문을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A 부분의 네 번째 마디에 반종지가 무조건 와야 하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1, 5, 5, 1 이런 종지도 했어요. 물론 호흡이 좀 길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A를 16마디 길이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억지로 4마디를 반종제해서 음악의 흐름이 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8마디를 하되 또는 16마디를 하되 네 번째 마디에 그냥 1, 5, 5, 1 주제 응답 형식으로 받은 뒤에 다섯 번째 마디부터 1도로 가든 4도로 가든 아니면 어떤 버라이어티한 코드를 내든 어떤 다른 무언가를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입시 때 다섯 번째 마디에 부속화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거 특히나 이제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두 번째, B 부분에서는 나란한 조로 전조를 해야 되냐?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란한 조로 전조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결국 차이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냥 끼워 맞추기지 그게 작곡이냐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나란한 조로 안 가든 뭐가 문제예요. 조를 안 바꾸든 뭐가 문제냐고요. 사실 그 이영수 교수님이 예전에 내셨던 그 영남대 입시 문제 중에서도요, 입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콩쿨 문제였는데 C 메이저에서 B 부분에 D 플랫 메이저로 가는 그런 곡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라고요. 갇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일단 어려운 화성을 쓰고 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 적어도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딴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요. 아무리 뭐 미국 어디 유명한 목장에서 공수해온 치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있는 그 즉석 떡볶이를 해먹을 때 모짜렐라 치즈가 훨씬 더 그런 고급 치즈보다 어울린다면 당연히 그 떡볶이에는 그러한 모짜렐라 치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좀 저렴하더라도 그런 치즈가 훨씬 더 이 떡볶이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굳이 막
비싼 떡볶이, 비싼 치즈 아니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증류감 배웠으니까 멋있는 거 한번 써볼까? 이러면서 그냥 막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음악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 모티브와 이 음악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이 화성의 진행이 이 모티브로 하여금 얼만큼 개연성이 있느냐는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배운 것만 그냥 때려 박는 느낌이라니까요. 짜장면에 내가 탕수육도 좋아하니까 짜장면에 탕수육도 넣고 유린기도 넣고 그 무슨 맛이에요? 이거는 짜장면은 짜장면만의 맛이 있는 거지. 짜장면 따로 먹고 탕수육 따로 먹어야지. 짜장면에 탕수육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긴 하겠다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음악은 여러분들 꼭 막 어떤 거 막 때려 박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이 음악과 어울리는 화성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이 모티브가 어느 시대의 음악을 표방하고 있는지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학교들은요, 얘가 이 화성을 배웠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증류가음 넣고 나폴리 6 넣고 뭐 어려운 화음들 넣으라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좀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아니 작곡가 학생인데 안 배웠겠어요? 아는데 안 쓰는 거지. 이 음악과 안 어울리니까.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알겠죠? 다음 영상은 화성학 편이 되겠네요. 오늘 했던 이야기의 결국 연장선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과 화성학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까먹지 마시고 바로 뵙겠습니다. 안녕.